지난 주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은평 등 서울 서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사이 서울에서 새롭게 감염된 사람은 6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 마음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은평에서 서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은평과 양천 등 서울 서부권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은평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는 은평은 학창시절 추억이 깃든 마음의 고향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추억이 서린 곳에서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윤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며 서울 서부 지역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한 주택 규제, 멋진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중앙정부에서 화끈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은평에 앞서 양천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선 신정 차량기지 이전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목동선, 강북선, 경전철과 서부광역철도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 이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8일. 윤석열 후보는 유세 때마다 어퍼컷 세리머니와 함께 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동안 3에서 4만 명대를 이어가다가 2만 7천 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2만 7,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1,261명, 은평 1,307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소폭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늘었는데요. 26일 기준 서울 지역의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2주 전 102명보다 58명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확진자는 20대가 17.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5%, 40대 16.3% 순이었습니다. 9살 이하는 3,15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지난 17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되풀이되고 있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10일 양천경찰서에서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모와 형은 사망한 상태였고, 이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바로는 나는 입양된 양자이고 또 평소 가족으로부터 차별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DNA 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김 씨 부모는 김 씨 부모의 이제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족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처럼 가족에게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지 또 사전에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 2006년부터 2013년 초까지 발생한 존속 살해 사건 가운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 40% 정도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이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이게 2016년부터 지금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가족의 입원 동의 절차가 이제 필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 입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환자와 갈등을 빚게 되고요. 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환자가 이제 환청이나 환상, 망각 등에 의해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또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키워져서 또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극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증상이 심한 경우는 이제 긴급하게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72시간 동안 이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 입원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이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이제 행정 입원 조치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런 강제 입원 조치를 적극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단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신구속 위주의 예방 정책은 이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신증 환자가 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런 지금 존속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료를 받은 이후에 범죄 위험성이 이제 94%나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여서 이런 비극을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건 관련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몽골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수를 베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태준 선생은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신민회, 또 비밀결사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신민회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고요. 몽골로 이제 가시는데 의원을 개업을 해서 몽골인들과 몽골의 왕을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비, 또 무기를 살 수 있는 뭐 자금, 뭐 이런 그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 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몽골로 간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사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러시아 백위파 부대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1년에 러시아의 백위파, 백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세요. 몽골의 그 어떤 산에서. 그리고 그 백군들은 이태준 선생의 시신을 숨겨서 아직까지도 이태준 선생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박자의 여사도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박자의 여사는 간호부 시절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채호 선생과 결혼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나 미리국하여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도왔습니다.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옥바라지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의열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또 동량척 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던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자의 여사가 폭탄도 옮겨주고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이제 어렵게 살았죠. 올해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